장화 홍련전 핏빛 진실과 사필 귀정의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길동무 여러분. 비가 추적추적 내리거나 밤바람이 창문을 덜컹거리는 날이면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옛날 이야기가 생각나곤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뒤에 숨겨진 기가 막힌 진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릴 적 할머니 무릎 베고 듣던 장화 홍련전 기억하시지요? 다들 그 못된 계모가 쥐껍질 벗겨서 딸 모함한 이야기 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히 지어낸 소설이 아니라 조선 효종 임금 때 평안도 철산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억울하게 죽어 구천을 떠돌던 자매의 피 맺힌 원한, 그리고 그 한을 풀어준 강직한 사또 전동울의 이야기. 지금부터 그 서러운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조선 중기 평안도 철산 땅에 배무룡이라는 좌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딸 장화와 홍련이 있었지요. 이름처럼 꽃같이 곱고 마음씨 또한 비단결 같아서 동네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운명이란 것이 참으로 야속하지요. 아이들의 친어머니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뜨고 만 것입니다. 집안에 안주인이 없으니 배 좌수는 새 장가를 들게 됩니다. 그렇게 들어온 여인이 바로 계모 허씨였습니다. 생김새부터가 표독스럽기 그지없고 눈꼬리는 찢어져 심술이 덕지덕지 붙은 여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눈치를 보며 아이들에게 잘해주는 척했으나 아들 셋을 낳고 집안의 실권을 쥐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에구, 밥만 축내는 것들. 너희가 전생에 무슨 원수였길래 내 속을 이렇게 썩이느냐? 계모는 아이들을 굶기고 헐벗게 하는 것은 예사요. 남편이 안 볼 때면 꼬집고 때리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착해 빠진 장화와 홍련은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내색 한번 하지 않고 그 모진 구박을 견뎌냈지요. 어머니 없는 서름을 속으로만 삭혔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 장화가 혼기가 찼을 무렵이었습니다. 시집을 보내려면 혼수도 마련해야 하고 재산을 나눠줘야 하는데 욕심 많은 계모는 그 돈이 뼈를 깎는 것처럼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계모는 끔찍한 흉계를 꾸밉니다.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짐승만도 못한 짓을 계획한 것입니다. 어느 날 밤 계모는 큼지막한 쥐를 한 마리 잡아 껍질을 벗깁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징그러운 쥐를 몰래 장화의 이불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아침 온 집안이 떠나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무슨 망측한 꼴이란 말입니까? 시집도 안 간 처녀 방에서 낙태한 핏덩이가 나오다니. 아이고 내 팔자야. 남 부끄러워서 어찌 산단 말이오. 배 좌수는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이불 속의 핏덩이를 본 아비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어리석은 아비는 계모의 말만 믿고 딸을 추궁했습니다. 장화는 억울해서 피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아닙니다. 저는 결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호소했지만 이미 계모에게 홀린 아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계모는 흉악한 하인을 시켜 장화를 외가로 보낸다는 핑계로 집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는 깊은 산속 검푸른 물이 넘실대는 연못가로 데려갔습니다. 하인들이 장화를 연못으로 밀어 넣으려 하자 장화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지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습니다. 하늘이시여, 땅이시여, 저의 결백을 굽어 살피소서. 이 억울함을 씻지 못하고 죽는 것이 원통하옵니다. 제 몸은 비록 물고기 밥이 되더라도 이 원한만은 잊지 않겠습니다. 결국 장화는 차가운 물속으로 몸을 던져 목숨을 잃고 맙니다. 언니가 돌아오지 않자 동생 홍련은 미칠 듯한 슬픔에 잠겼습니다. 언니가 죽은 연못을 찾아 헤매던 홍련 역시 언니를 따라 그 깊은 물에 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꽃 같은 두 자매가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 후로 철산 고을에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부임해 오는 사또들마다 하룻밤을 넘기지 못하고 변사체로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방문을 열어보면 눈을 부릅뜬 채 심장이 멈춰 죽어있는 사또들. 그렇게 죽어나간 사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철산 사또로 오려 하겠습니까? 고을은 흉흉해지고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때 조정에서는 담력 좋기로 소문난 전동을이라는 인물을 철산 부사로 임명합니다. 전동을은 부임 첫날 밤 촛불을 환하게 밝히고 대청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삼경이 되자 갑자기 촛불이 파르르 떨리며 찬 바람이 휙 불어닥쳤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등불 아래 소복을 입은 처녀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산발을 하고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지요. 보통 사람이라면 기절초풍할 노릇이었으나 전동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인연, 너는 사람이냐 귀신이냐? 어찌하여 관아에 침입해 소란을 피우는 것이냐? 그러자 귀신은 슬피 울며 절을 올렸습니다. 사또 나으리, 제 억울함을 들어주시옵소서. 저는 이 고을 배좌수의 딸 장화이옵니다. 계모의 흉계에 빠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었습니다. 원한이 뼈에 사무쳐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고 있사옵니다. 부디 제 한을 풀어주시옵소서. 귀신의 이야기를 다 들은 전동을은 그 사연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내 날이 밝는 대로 너의 원한을 낱낱이 밝혀주마. 물러가라. 다음 날 아침 전동을 사또는 즉시 배좌수와 계모 허씨를 관아로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장화가 죽었다는 연못에서 시신을 건져 올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속에 잠겨있던 시신이 마치 금방 잠든 사람처럼 썩지도 않고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사또는 계모를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계모는 끝까지 발뺌을 했지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 아이가 부정한 짓을 저질러 자결한 것을 왜 저에게 묻습니까? 전동을 사또는 호통을 치며 장화가 낙태했다던 그 핏덩이를 가져오라 명했습니다. 오래되어 말라 비틀어진 그것을 칼로 가르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태아가 아니라 쥐의 뼈였습니다. 쥐똥이 우수수 떨어지는 것을 본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요망한 것, 내가 쥐를 잡아 딸을 모함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으니 하늘이 무섭지 않으냐. 여봐라, 저 악독한 계모를 당장 형틀에 묶어라.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은 속이 다 시원하다.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며 소리쳤습니다. 결국 계모 허씨는 능지처참의 형을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어리석어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아비, 배좌수 역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그날 밤 전동을 사또의 꿈에 장화와 홍련 자매가 곱게 단장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또 나으리 덕분에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이제 저승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자매는 큰 절을 올리고 하늘로 훨훨 날아갔습니다. 그 후로 철산 고을에는 더 이상 귀신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고 전동을 사또는 승승장구하여 벼슬이 높이 올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울림이 참 깊지 않습니까? 단순히 무서운 귀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돈과 욕심에 눈이 멀어 가족을 해친 비정한 계모, 그리고 진실을 보지 못한 어리석은 가장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였지요. 옛말에 사필귀정이라 했습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억울한 눈물은 누군가가 반드시 닦아준다는 믿음. 우리 조상님들은 이 실화를 통해 그 희망을 말하고 싶으셨던 건 아닐까요? 장화와 홍련 그 가여운 자매가 이제는 하늘에서 편안히 쉬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지
혹시 내가 오해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